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8월에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요즘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고요. 또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물과 그늘, 휴식의 3대 폭염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2시부터 5시까지의 취약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은 동명대학교 정홍섭 총장이십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벌써 취임하신 지 2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을 되셨는데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바빠지셨겠어요? 어떠십니까? 요즘 대학이 굉장히 바쁘죠.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책 사업도 따와야 되고 뭐 산학 협력도 해야 되고 요즘 대학 총장이 옛날에는 그냥 학문의 상징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저기 모양만 잡고 있으면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거의 위기 조직의 이 관리자 CEO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죠. 네. 그런데 뭐 그것뿐 아니고 이제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경 총장협의 회장까지 맡으니까 우리 불경의 대학들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문제 해결도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더 바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네. 그러한 곳에 또 회장을 맡으셔서 네. 굉장히 더 바쁘시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 1991년이었죠. 또 총장님께서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를 창립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또 신라대학교 총장을 2회 역임을 하셨고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네요. 프로필들이 뭐 꽉꽉 차 있습니다. 게다가 2013년에는 밀양에 전통 장류 농장을 만들 만큼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 시작 직전에 잠시 예전에 삼랑진에서 농사를 좀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자연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십니까? 예, 2012년에서 동국대 총장 오기 직전까지 네. 밀양 삼랑진에서 뭐 텃밭도 가꾸고 네. 된장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이게 제가 아주 제 일종의 그때 산에 가서 얻은 관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 일종의 교육공감에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가장 핵심은 지식교육이 아니고 인성교육이고 네. 인성교육은 뭐라고 할까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몸으로 가르친다는 말 속에서는 노작교육, 직접 땀을 내서 일을 해보고 네. 나무 한 포기도 가꾸어보고 또 풀 한 포기도 심어보면서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일종의 신비감, 존중감 이런 것부터 색이 터와야 그게 커서 인간에 대한 존중 또 예의, 질서 이런 걸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노작교육, 특히 생태와 관련된 체험 이런 것은 우리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산에 있으면서 보면 참 자연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틈나면 부모님들 아이들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생태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가만보면 서로 모순돼 보이는 게 많지 있죠. 네. 이런 다람쥐와 도토리는 모순이죠. 그런데 참나무가 아주 애써서 도토리를 달았는데 다람쥐가 죽어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서로 돕고 있죠.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 많으면 다 못 먹고 남겨서 그걸 아주 이 햇빛 좋고 물 빠지면 좋은 땅에다 묻어둡니다. 네. 한 10군데 묻어두면 다람쥐는 봄에 깨면 한 군데도 잘 못 자대요. 그 묻은 속에서 다시 싹이 떠서 참나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심부름 값을 주고 대신 다람쥐는 대신
도토리를 심어주는 네. 그런 상생의 관계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치열히 경쟁해 보이는 잡초들도 아주 따지고 보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주 전체 자체가 상승의 원리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뭐 모든 인성 교육도 바로 그런 자연의 상생과 공존의 원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자연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정말 모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아무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인간도 마찬가지고 네. 산에 사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어느 풀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또 활발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캄보디아의 교육 분야에 대한 공로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최고 훈장인 국가재건 최고 훈장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어떤 상인지 캄보디아 이야기도 좀 조금 해주시죠. 쑥스럽고 부끄러운 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네. 신라대 총장 시절에 이제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캄보디아 장학생을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 학생을 또 캄보디아 가서 이제 후진국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주 가봤죠. 네. 가서 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이 아주 못 사는 모습, 또 그 중간에 그 킬링필드라는 역사적 그렇죠. 아픔을 겪으면서 문화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랬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나 전쟁에 의해서 문화가 단절된 모습이 꼭 우리 해방 후에 제가 클 때 같은 모습을 네. 같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가난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아주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도 많이 좀 도와주기도 했고 책도 모아 갖다 주기도 했고 네. 캄보디아 대학에다가 한국에 있는 책들을 모아서 한국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왜 한국 선진이 목적이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싶어서 주기도 하고 강연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저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캄보디아 정부에서 상을 줄 때 오락해서 네. 가보니까 그런 상을 주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부끄럽게 돼요. 네. 네. 저도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50년대, 60년대의 그런 모습임을 저도 느꼈거든요.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나라의 그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요. 예,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예. 우리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대학교 작년 10월이었죠. 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유치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그 대학들 중에 심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네. 이걸 만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생산 설비의 자동화라든지 모든 게 이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기를 만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들 대학도 원래 초기부터 ICT 중심 대학이라고 표방을 하고 많은 컴퓨터, 정보통신 인력을 길러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했는데 사수만이 됐죠. 어. 그런데 대부분 대학들이 다 수도권 대학들이 돼요. 네. 전국에 한 20몇 개 있는데 수도권들에 집중돼 있고 지역은 우리 부울경 내에도 부산대학가 우리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지방에 상당히 뽑히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뽑혀서 대학으로 나와서 크게 지금 공부되고 지금 네. 열심히 국제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시면서 특히나 올 여름방학에 미국 현재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어떤 단기 인턴십과 취업 등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나가 있다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실리콘밸리 근처의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 이제 그 가서 직접 인턴을 하고 있죠.
아마 그중에 몇 학생은 미국 실리콘밸리 취업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있어봐야 알겠지만 학생들이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올해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다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요 대학 진학률은 제일이죠. 거의 뭐 전 세계 톱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성인교육 수준은 아주 꽁지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의 대부분 대학들은 정년기 학생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만 이 성인 교육도 굉장히 중시적입니다. 네. 알다시피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졸업하고 한 40대, 50대 되면 내가 이미 배운 것은 이미 낡아버리기 시작했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대학 들어갈 때 선택한 학과 같은 거는 이 먹고 살려고 네. 인기 좋은 것 같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재미없죠. 남은 인생을 진짜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 제공해야 되는 게 평생교육 시스템이죠. 네. 또 그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교육 문제가 전부 대학가죠. 그러니까 실업학교가 안 돼요. 특성화고등학교, 공고상고등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돼야 산업에 필요한 인력도 기능 인력도 확보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먼저 취업을 해라. 네. 그리고 취업한 뒤에 대학을 가면 대학 가기 좋게 해주겠다는 거, 그리고 후진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서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체제 대학, 우리 대학은 그 대학 이름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하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또 금년에 받게 되어서 지금 네. 열심히 개설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학과들은 어떠한 학과들이 있나요? 평생교육 체제 중에는 직업을 바꾸기 위한 직업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저희들은 그쪽에다 중심을 두고요. 우선 선명상 치유학과 나이가 들어서 명상, 심리, 치료 이런 걸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과. 네. 뭐 그런 거 아마 40, 50대 사람들 상당히 원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 하고 노후를 참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뷰티 케어학과, 아. 뷰티 산업학과, 미용이죠. 뭐 이런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봉급생활 하다가 나도 좀 독립하고 싶은 분들이 늦게 공부하기에 참 좋은 거죠. 네. 그런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행정, 복지경영 이런 쪽의 학과.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좀 꽤 많이 필요한 그렇죠. 곳이니까. 네. 또 우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손길이 더 필요한 곳이니까요. 젊은 사람보다. 네. 그다음에 아주 독특하게 동양문화학과. 어. 그쪽에는 우리 명리, 또 풍수 이런 것도 배웁니다. 명리, 풍수하면 상당히 미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아주 깊이 동양 철학이 아주 깊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현대의 그 물리학, 첨단 물리학하고도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현대학과 동양의 철학을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명리나 풍수를 발전시키고 배우고 그걸 생활의 지혜로 이용하는 그런 걸 배우는 그런 학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노후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의 노후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아까 말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 거의 학비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후진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비가 안 들기 때문에 네. 또 수업을 토요일 하고 야간나 사이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바쁘게 되면 학점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내가 회사가 굉장히 바쁘다 하면 학점 적게 신청하고 좀 조용하다 하면 많이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만에 졸업할지 제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공고상고 나오신 분들이 한 40대쯤 돼서 나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거 안 하고 뭔가 좀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때 또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기회 그렇네요.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글로벌 현장 실습 대학으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저희들 대학이 뭐 글로벌 현장 실습 지원뿐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국고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거의 다 석권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강이라면 국고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그 평생 체제 지원 네. 사업도 있고 또 지금 말한 글로벌 그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그건 뭐 우리나라 학교하고 지금 한국 수출협회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서 한국 수출 그 산업협회, 수입산업협회가 네. 거래를 하고 있는 전 세계 한 120개 국가의 관련 기업 같은 데서 인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걸 잘 우리 수입협회하고 잘 만들었더니 그걸 정부에서 인정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국제적인 해외 진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걸 갔다 오면 또 그 지방,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호주하고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 그쪽 인턴을 가서 호주에 살아보고 호주에서 사오는 약물을 사오더라도 네. 어떤 게 품질이 좋은 것인지 어느 지방이 좋은 것인지 알고 와야 제대로 된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아주 전문적인 수입 관리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또 어떤 인턴 생활을 통해서 취업까지도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고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학생들 좀 더 폭넓은 경험과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총장님께서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4C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 4C 어떠한 역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말이죠. 그 지식이나 이런 기술이 그렇게 발전 속도가 느릴 때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과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죠.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네. 대학 다닐 때 배운 지식과 기술은 금방 나가면 1, 2년 있으면 또 필요 없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네.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식과 기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걸 다룰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걸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위 포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자기 이야기도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의 시대가 집단 지성의 시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줄 모르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협동하는 능력, 이게 콜라보레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건 뭐 지금 요즘 보십시오. 많은 발명품이 나옵니다. 우리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네. 그건 많은 사람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집단지성이 해결하는 거예요. 협동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면 아무 데도 쓸 수 없죠. 혼자만 살아있는 천재는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항상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코오퍼레이션, 또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게 합쳐서 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그 교육 방법을 달리 하려면 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해야 안 됩니다. 과거에 학교에 수업이라면 어렵고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는 지식은 습득하지만 아까 말한 사시 역량이 안 키워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해서 협동해서 토론해보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가는 수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teaching by learning이 아니고 어허. learning by doing입니다. 해보아서 하게 하는. 선생님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어드바이저나 코치로서 역할만 하고 네.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대학 교육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앞서 뭐 러닝 바이 두잉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아까 교과서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뭐 외우고 시험에 답을 푸는 그런 교육은 이제
거의 필요 없죠. 네. 뭐 그 교과서 내용 항상 바뀌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는 거고 또 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그 지식은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그 우리 진행자께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몇 % 활용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뭐 100%라고 답을 할 수가 없네요. 한 20%면 대단히 많을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거의 대부분 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네. 생긴 내 그 이 사고력의 발달 네, 이게 네. 다수이잖아요. 아하. 이제 이래 가야 되는 교육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많은 교육의 내용이 뭐라고 할까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뭐 리빙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실제 가령 학생들에게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 노타리의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던져놓습니다. 아하. 그게 한 학기 교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 학과에서 해결해야 되죠? 교통 관련 학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과의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사고도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교통 관련 도시공학자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니죠. 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지어서 자료도 수집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네. 그렇게 아주 좋은 답이 찾아지면 부산시가 채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가 채택할 만큼 아주 멋진 답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사고력, 아까 서서히 보시 능력 네.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엇을 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라. 그래 뭐 총장님 뭐 한대로 뭐 혁신교수법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 학생들에게 전달된 지식의 양이 작아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쟤들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라. 그런 쪽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도 완전히 실생활을 가지고 현실 리얼타임의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네. 그래서 현장 실습이 많이 강조되고 인턴십이 많이 강조되고 교과 내용에도 아까 리빙랩은 현장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하고 또 해결 방법도 융합적으로 네.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돼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의 기능 중에 대학교 안에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 발전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 빠질 수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 프레이즈를 우선은 깸이라고 해왔습니다. 깨라. 네. 지금까지 있는 생각을 지식을 주입해야 된다. 깨라. 학교와 사회는 병리이다. 그 깨라. 학과와 학과가 A가 이거 B가 저거가 있는 그런 생각도 깨라. 이제 완전히 모두 융합. 네. 대학과 기업체가 담이 없어야 되고요. 학과와 학과에서 담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가고 있는 고정관념도 다시 되돌이켜 봐서 이 과연 맞냐를 되돌이켜 봐야 되는 끊임없이 깨고 깬다는 말은 브레이크도 있지만 어웨이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깨고 깨어나는 장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픈됐습니다. 개방. 네. 네. 그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사고를 깨고 혁신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깸이라는 것이 비단 대학교 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이 동명대학교에 나아갈 방향들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뭐 방향 아주 포괄적인 네. 또 근본적인 그러나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뭐 저는 크게 이게 무슨 목표가 뭐냐,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나누어 말할 수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그건 뭐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실용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실용 교육을 하는 명문대학 이런 걸 목표로 합니다. 네. 뭐 학문 중심의 대학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을 가르치자. 실용 명문대학을 지향을 하고요. 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방향은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 이제 그 ICD 중심의 특성화 이게 방향일 거고 전략은 아까 말한 끊임없이 바뀌는 것, 계속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 네. 그게 전략이죠. 자전거 안 굴러가면 넘어지죠. 지금 시대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다시 점검하고 또 보장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계속 이런 순환 피드백 과정을 계속 해가는 게 전략입니다. 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동명대학교가 정말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몇몇 개 그 무너져가는 대학을 보면 그 주변 지역사회가 완전히 황폐돼 버립니다. 네. 그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야 지역의 산업도 발전하고요. 또 지역 산업이 발전해야 대학 인재도 갈 길이 있습니다. 네. 이 양자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끊임없이 아까 말씀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을 열고 학생의 실습 또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교실에 가져오는 활동 등을 해갈 것입니다. 반대로 지역사회 많은 산업체들도 학생들에게 아이고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 때문에 뭐 2, 3년 가르쳐서 먹겠다라고 하지 말고 대학에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미리 학생들 보내라. 실습시켜라. 우리 귀찮아도 실습도 하고 또 우리에서 유능한 그 기술자나 리더들을 대학으로 보내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학생들이 정신교육도 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해서 처음부터 대학과 저희가 같이 가야 되니까 기업도 많이 좀 관심 갖고 대학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니까 지방의 산업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오거돈 시장께서는 뭐 여러 가지로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부산시 산학협력단을 따로 만들기도 네. 하고 또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새로 지어주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런 관심들이 더 배전이 되고 네. 또 이런 관심들에 대해서 또 시민들도 그거 잘한 일이라고 또 밀어주고 대학에 대한 사랑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립대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경,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정홍섭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비 사회인을 교육하는 각 대학교의 경우 그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인재들이 부산의 각 대학교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